여기 평범한 것 같지만은 않은 개 한 마리가 자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한 그가 열심히 짖으며 그의 주인의 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인의 방문 앞에서 열심히 문을 긁어보았지만 주인은 매정하기만 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강아지는 자신이 느낀 이상한 낌새를 알려주려 하지만 주인은 쓸모없는 새끼라며 욕을 하며 그를 무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으니 달아나라고 알려주려 하지만 A few moments later. 그의 주인은 그런 개를 무시하고 게임을 계속합니다. 결국 개가 전하려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주인은 지진이 일어나자 책상 아래로 숨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엄청난 지진 때문에 결국 그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2 hours later. 지진으로 정신을 잃은 주인은 2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그의 앞에는 그의 강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 개. 야! 야! 이제 하다하다 개버린다. 이야. 야, 임마! 안녕, 내 이름은 식충이야.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 겜밖에 할 줄 모르는 주인 새끼가 지진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진에 대해 설명해줄게. 지진이란 지하의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즉 지진파가 지표면가에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을 말해. 보통 지진은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껴지고 이때 각 지역의 흔들림의 정도, 즉 진도를 조사해보면 변이게 생긴 땅속 바로 위의 지표, 진앙에서 흔들림이 가장 세고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약하게 되어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느끼지 못하게 돼. 이것으로부터 흔들림이 가장 큰 장소 부근의 땅속에서 어떤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그것에 의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해져 여러 지역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이것은 마치 종을 쳤을 때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음파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지진은 규모와 척도로 그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규모는 절대적인 세기의 척도이며 지진 에너지 측정을 통해 계산돼. 흔히 말하는 매그니튜드 5.8의 지진 같은 말은 이 규모값을 말하는 거야.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세기의 척도를 나타내는데, 관측자의 자신이 기준이기에 지진이 멀리서 발생하면 제 아무리 15지는 지진이 발생해도 진도는 약하게 측정돼. 암석을 힘을 받았을 때 그 반응으로 보통 두 가지 유동학적인 움직임을 갖는데, 하나는 연성 변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치선 변형이야. 보통 연성 변형은 온도 압력이 높아 선호되므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의 암석은 치선 변형을 선호해. 즉 힘을 가했을 때 암석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는 등 단단하게 행동하는 것은 대체로 다 치선 변형의 결과야.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암석은 높은 압력과 열 때문에 연선 변형을 선호해. 따라서 치선 변형을 일으키는 암석은 지구 겉부분 수십 킬로미터에 분포하며 간혹 수백 킬로미터 구간까지 포함돼. 암석이 치선 변형을 선호할 때 강력한 힘이 가해지면 암석은 부서지게 되는데, 어차피 지하는 암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빈 공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지하의 암석은 구부러지거나 절단면, 즉 단층을 만들어내. 이렇게 힘이 가해진 암석이 절단면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절단면이 다시 움직일 때 파동 에너지가 만들어져 사방으로 전파되는데, 이것이 지진이야. 지진은 한 차례 발생할 때 단 한 번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층의 응력을 해소하면서 연속적인 작은 지진을 몰고 와. 미래 시점에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본진이라 하고, 본진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초기 지진을 전진, 본진이 일어난 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지진을 여진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여진의 발생 횟수는 본진의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해. 지진파는 P파에서 S파, L파, R파의 순으로 전달되며 보통 S파가 도착할 때부터 큰 피해가 일어나. P파가 도착한 시점부터 S파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PSC라고 하며, 이 PSC를 측정해서 진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 지진파는 크게 실제파와 표면파로 나뉘어져. 실제파에는 P파와 S파가 있으며
이 둘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PSC를 만들어 진원과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 가능하고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 가능해. 이런 피파와 에스파의 성질을 알게 되면서 지구의 층상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어. 피파는 소류와 같은 종파이며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해. 피파는 에스파, 엘파에 비해 진폭이 약해 지진 시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해. 에스파는 횡파이며 고체는 통과 가능하나 액체, 기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액을 통과하지 못해. 진폭은 피파보다 크고 엘파보다는 작아. 표면파에는 엘파와 얼파가 있어. 엘파는 표면파이며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다만 진폭이 PS파보다 많이 커. 얼파는 표면파이며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인데 엘파와 같은 큰 진폭을 갖고 끝부분에서 역회전 타원형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에 가장 피해가 커. 그래서 건물이고 뭐고 싹 다 파괴해버리지. 여기까지 지진에 대해 설명이었어. 원래는 내가 해저 지진하고 쓰나미도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구조대가 우리 병 같은 주인을 구하러 오고 있어서 다시 개처럼 지져야 될 것 같아. 그럼 잘 있어.